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개요, 각 사업 부문별 상세 내용 및 향후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직전 4일 동안 하락했던 것을 16.4% 상승으로 말아 올렸는데요.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4분기 매출은 22.1 빌리언으로 약 28.7조 원, 순이익은 12.3 빌리언으로 약 16조 원에 해당합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1.55 빌리언 뛰어넘었으며 non-GAAP EPS 또한 5.16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EPS가 작년에 비해서 5.86배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현재 높은 주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매출이 쿼터 온 쿼터로 22%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76%로 엄청난 이익률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매출은 62 빌리언, 순이익은 21.9 빌리언이었는데요.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순이익은 절반에 이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시가총액 3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연간으로 본 자료입니다. 23년도 1년 전체를 놓고 봐도 매출은 126% 성장이니까 2.3배 정도가 되었고 갭 순이익은 6.8배, non-GAAP 순이익은 3.8배가 되었으니 거의 새로운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색깔을 입혀서 분기별로 매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녹색인 데이터 센터 부분의 성장이 도드라집니다. 23년도 1분기만 해도 매출의 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던 것이 23년도 4분기에는 83%나 차지합니다. 엔비디아는 크게 4개의 사업 부문이 있는데 2023년도 매출 비중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78%, 게이밍이 17.1%,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2.55%, 오토모티브가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분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부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4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27% 성장, 작년 4분기 대비 409%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연간 매출은 작년 대비 3배인 47.5 빌리언, 약 6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호퍼는 검은색 그림처럼 GPU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호퍼 GPU가 상승을 견인했고 현재 그 수요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문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각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GPU를 할당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제품은 수요가 더 많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생성형 AI, 라지 랭귀지 모델의 훈련 및 추론에 의해 성장할 수 있었고 AI 추론이 약 40%의 매출을 이룬다고 추정했습니다. 23년도 4분기는 대규모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주문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기업들에 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그림은 23년도 3분기 자료이므로 현재 분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자료입니다. 생성형 AI가 쓰이는 예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출시 2개월 동안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했던 2개의 주요 제품보다도 더 빨리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메타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광고하여 광고주들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인터넷 기업들이 콘텐츠 및 광고 생성이나 AI 쇼핑 지원, 온라인 제품 설명 등을 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은
생성형 AI로 새로 내놓은 제품군 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연간 계약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암젠과 같은 기업과 협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새로운 언어 모델인 제마의 추론 성능을 가속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같이 협력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금융 기업들 또한 AI 채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장성이 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티핑 포인트라고 했을까요? 엔비디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엔비디아의 GPU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서 좀 더 성능이 낮은 GPU를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4분기에 중국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 즉 10%가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리스크도 적어졌습니다. 올해 24년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10%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년 2분기에는 H200의 출하량을 늘릴 것이라고 했고, 이 H200은 H100에 비해서 추론 성능이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에서 2025년에 가면서 B100, B40, X100, X40 등 더 발전된 GPU를 내놓을 테니 저런 제품들을 출시할 때마다 또 주가가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매출이 4분기 실적을 토대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빌리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에 아마존의 AWS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기업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호재네요. 그리고 스펙트럼 X라는 것을 24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AI에 최적화된 네트워킹이고 이더넷 위에 새로운 기능들을 강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이밍 분야는 직전 분기와 비슷한 매출, YOY로는 56% 성장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15% 증가로 준수하지만 데이터 센터 성장률에 비하면 귀여워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지포스 RTX 40 슈퍼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잘 팔리고 있다고 하였고, 텐서 라지 랭귀지 모델과 챗봇을 개인에게 알맞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를 가진 PC, 즉 개인들에게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는 성장하고 있으나 연간으로 보면 1%만 성장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매출 비중도 작고요. 이 사업 부문의 성장은 제조, 자동차, 로봇공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산업의 설계에서부터 공장 및 자동차 제작,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의 작업 흐름들을 디지털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업 부문인 오토모티브는 작년 분기 대비 4% 역성장을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연간으로 보면 2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 부문에선 자동운전 시스템인 드라이브 오린과 향후 2025년에 나오는 드라이브 토르가 대표적인데요. 드라이브 토르는 자율주행 및 주차, 운전자 및 승객 모니터링과 AI 조종석 등에 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실적 발표 내용으로 작년에 12.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갭 그로스 마진이 76%인데 이것은 부품 비용에서 이득을 봐서 그런 것이고, 24년 1분기 이후엔 70% 중반대로 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낮아지지는 않네요.
전반적으로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주문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급을 잘 개선시키고 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에 대해 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 붐으로 인해서 24에서 25년에 좋을 것이고 그 이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CPU가 주였고 인터넷에서 광고나 제품을 추천하는 것도 CPU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GPU 기반의 가속 컴퓨팅으로 바뀌면서 20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와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생성형 AI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24년 1분기 매출은 24빌리언으로 전망했고 월가의 기대치인 21.9빌리언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발전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업의 투자를 위해서 운영 비용 또한 30%대 중반 상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매출이 나온다면 쿼터 온 쿼터로 8.5% 성장인데 이번 분기에는 쿼터 온 쿼터로 22% 성장했던 걸 보면 좀 낮은 듯 합니다. 물론 이 가이던스를 또다시 비트하면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마켓 볼륨을 장기적으로 1000빌리언, 즉 130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오른쪽과 같은데요. 아직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이 62빌리언인 것을 보면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외에 AMD와 같은 경쟁 업체들이 차지하는 파이도 있겠지만요. 최근 SMCI가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주로 엄청 올랐는데 그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전망을 믿고 25년도까지는 쭉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